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와 혜택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 혜택이 그럴 텐데요. 이 환경도 열악하고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 피플앤이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사회장 안치석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충청북도 의사회 회장님이세요. 네.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모였다라는 의미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 충청북도 의사회가 한 75년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3,000분 계십니다. 충청북도 의사회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도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 의료봉사나 아니면 국내 의료봉사 등 도민 건강이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재작년 그 청주 시내 폭우가 내렸을 때에도 네. 저희들 의사회 도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해외 의료 봉사 다녀온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을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또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로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충청북도로 따지면 한 괴산군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18분, 내과, 외과, 소아과 포함해서 18분, 그리고 약사, 치과의사, 봉사자, 가족해서 32분, 도합 50명이 캄보디아 시엠립주로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데 이제 먼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봉사활동 이런 걸 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동안에는 어느 나라로 좀 봉사를 다녀오셨어요? 저희들 충청북도 의사회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 갔었고요. 네. 중국 3년 갔었고 최근에 캄보디아 올해로 8년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봉사활동 다녀온 곳은 네. 중국하고 캄보디아였었고요. 저희들 해마다 여름 하기 휴가 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내서 가서도 봉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회장님께서는 뭐 이제 얼마나 좀 많이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들 16년 봉사활동 중에 제가 중국 3년하고 캄보디아가 네. 이제 저희들 봉사 간 게 한 8년 됐는데 제가 7번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중국 3년 봉사활동 간 곳은 이전에 일제시대 때 충북 청주 지역에 계시다가 그 중국 북간도로 강제 이주된 충청북도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암촌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3년 동안 저희들 봉사활동 갔었고요. 그 당시에 충북대학교 총장님 요청으로다가 저희들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8년 전서부터는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시엠립 5년, 시엠립 주변에 그 시골 오지로 5년 다녀왔고요. 그리고 프놈펜 지역에 재작년 2년은 프놈펜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의료봉사를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엠립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갔다 왔는데 한 2,200명 정도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네.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네요. 2,200명이면. 또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해외 의료봉사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봉사활동 다녀오신 분들이 다 의미가 있게 출발을 합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가톨릭 학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서울에 그 학생 때 제가 학생 때 그 네. 서울 구로 지역 그리고 난곡 지역 가톨릭 학생에서 매달 봉사활동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나가면서 제가 그 의료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쓰게 됐고요.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네네네. 그 당시에는 네.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난곡 지역이나 구로 지역은 아마 그 조세희 소설에 나오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네. 그 기생충 영화의 반지하 생활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지역, 옛날에는. 지금은 굉장히 디지털 단지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 때 봉사활동을 나갔었고요. 여름 그리고 겨울방학 때 또 강원도 횡성 지역이나 경기도 시흥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옛날에 학생 때 나간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의사가 돼서 쭉 활동을 하다가 네. 2000년대 중반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코리안 드림으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셨죠. 들어왔었을 때 네. 그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 의사회하고 같이 진천군 보건소에서 그때 같이 그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봉사를 했었고요.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중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캄보디아 이렇게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다녀오면서 충청북도의 정과 그리고 의소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해외 의료봉사를 떠나기 전에 챙길 것들, 이제 물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 각과 어떤 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이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외과, 신경외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네. 그리고 약사, 치과에서 안과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 과를 구성하는 것부터, 그리고 과를 예를 들어서 내과 진료를 하려면, 산부인과 진료를 하려면 필요한 의료 장비들, 기본적인 그쵸. 의료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것들 있어야 준비하는 되니까.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약도, 환자분들에게 투약할 약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가려면 네. 통관, 입국부터 출국까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가 그 모기에 의한 댕기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 따로 특별히 모기향, 일회용 네. 모기향 둥그런 거 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갔고요. 또 저희들 봉사활동 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생필품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요. 위생교육을 위해서 칫솔 세트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합니다. 저희들 갈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을 주신 제약회사 관계자분들께도 많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현지에 갔을 때 네. 그 캄보디아 현지에 충북 출신 출양 인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그 입국부터 출국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1부터 10까지 챙겨야 될 것들 너무 많고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외 의료 봉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해외 의료 봉사 떠나면 그 현재 딱 갔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제가 캄보디아에 그 7년 전에 처음으로 갔을 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지만 제가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찍어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허름한 런닝셔츠에 맨발로 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네.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 아이들 모습이 저하고 거의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다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의 모습과. 네네네. 근데 지금 올해 갔을 때에도 물론 이제 캄보디아가 조금씩 발전을 하긴 하지만 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시골에 들어가면, 시골 오지로 들어가면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설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없어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 캄보디아 나라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발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가 아직은 사회 기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전기도 자체 발전을 못 해가지고 그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요. 상하수도 시설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상하수도 시설 대부분 국민들이 네. 상수도, 하수도 없습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시골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커다란 항아리나 플라스틱에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걸 이제 하루 있다가 하루 놔뒀다가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캄보디아가 굉장히 땅이 지반이 무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라라서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NGO 단체들이 우물 파기 사업을 해줬어요. 근데 네. 건기에는 물이 좀 마르고요. 그리고 우기에는 흙탕물이 나와서 굉장히 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이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요. 아직도 정부에서 많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네. 깨끗한 식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 등도 정말 굉장히 많겠어요. 많습니다. 네, 아이들 내 영양 상태 문제도 있고 수인성 질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게 되시면 네. 보통 이제 어떤 의료 지원들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요번에 그 내과외과, 소아과 등 여러 과들이 같이 갔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고요. 저희들 도착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위생 환경도 좋지 않고 영양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시설이나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들 성심껏 그 환자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초음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아이 심장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이제 진료를 나가셔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어본 산모도 만나셨다고요? 네네네.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가 굉장히 젊은 나라고, 그리고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의료시설이, 산부인과적 의료시설이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 산모들이 산전지차를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10달 동안 임신하고 네, 아기를 낳고 그냥 낳습니다. 네. 옛날 저희들 어머니들, 할아버지들 집에서 했듯이 산파가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모들의 처음에 저희들 그 초음파하고 기본 산부인과 진료 장비를 같이 작년 올해 다 가져갔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그 심장 박동을 듣고 처음으로 아기 얼굴을 본 분들이, 그리고 아기가 몇 주 됐고 건강하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산모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산모분 입장에서는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뿌옥 국립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셨다고요. 네네. 저희들 그 봉사지 주변에 국립병원이 있었습니다. 뿌옥 국립병원인데 네. 그 국립병원이 저희들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한 의료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인 의원보다 시설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저 그냥 건물만 있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희들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가 모기엔 댕기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댕기열에 걸려서 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갔을 때 그 수용 인원을 3배를 초과하는 인원들이 한 병실에 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네. 병실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복도에 나와서 이렇게 입원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환경이 좋지 않았었고요. 저희들 가면서 이번에 그 시젠 의료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하면서 환자분들 검사하는데 큰 도움을 준 회사인데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기증을 했습니다. 아마 뿌옥 국립병원의 그 모기에 의한 질환들을 퇴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천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보통 이제 어디가 좀 불편해서 온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아까 상하수도가 적절치 못하고 했기 때문에 수인성 관련 질환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또 아이들 위생 상태가, 개인 위생 상태가 적절치 못해서 피부 질환들, 염증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생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들, 근육이나 뭐 이런데 뼈 같은데 문제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렇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네, 영양결핍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들 처음으로 와서 네. 아기 얼굴 보고 심장박동 들고요. 또 치과 진료, 충치가 아이들 있었을 때 거의 그 민간요법을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병원에 가는 불가능하걸랑요. 근데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이 왔고요. 또 노안 때문에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캄보디아 국민들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이제 질병들을 도움을 또 주셨을 텐데, 이제 캄보디아에는 이제 비교적 위생관념이라는 게 좀 덜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양치질, 뭐 이렇게 뭐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조금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번에 가면서 그 치약 칫솔 세트 항상 해마다 그 가져가는데요. 여러 네. 박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나눠주면서 양치하는 법 그 또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희들 또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손 씻기 관련되는 것들 그런 교육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 항상 그 물이 나쁜 곳에서는 손 씻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만 잘 하더라도 웬만한 병들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치약 칫솔 같은 게 구비되어 있지는 없습니다. 않은 거죠. 네네네. 저희들이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캄보디아 의료봉사 다녀오신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봉사활동 기간 중에 고아원에 방문한 사진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네네, 보이네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있고요. 저 하얗게 들고 있는 게 저게 저희들 요번에 준비한 정수기입니다. 왼쪽 조그맣게 하얗게 보이는 게 휴대용 네. 정수기인데요. 약수도 들 때 물통에다가 저걸 연결을 해가지고 저게 아주 작지만 그리고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저게 한 3,000리터 정도 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그 마지막 진료봉사 끝나고 네. 저희들 봉사자 전체하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 오른쪽 뒤쪽으로는 통역 도와주신 분들이 그쵸. 계십니다. 통역분들도 그분들하고 필요하죠. 같이 고생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네. 중간에 뿌옥 군립병원 아까 말씀드린 뿌옥 군립병원을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원장님이신데 저분이 캄보디아 분이 아니고 베트남 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군수 분이고 왼쪽 분들이 군청 관계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보건소 관계자분들이고요. 네, 저희들 모태한 여성부 임지연 원장님이시네요. 산부인과 원장님이신데 아마 캄보디아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개인위생들 많이 문제가 돼서 진료하고 계시는 것들이고 산모들 처음으로 진찰받은 산모들 볼 수 있어서 산모들의 저희들 모습이군요. 네네네네.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외과 선생님 진료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뇌졸중 후유증으로 누워 계신 어르신 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중환인 경우에 그렇게 커다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살으실 수 있도록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관절 운동, 마사지 뭐 이런 것들 교육하고요. 파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파스도요? 안과 진료하는 모습인데 돋보기 안경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 안과 선생님께서는 아마 저희들 봉사팀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한 12회 정도 아마 해외 봉사 활동 가지고 충주에 계시는 분인데요. 대단하시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진료받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 이렇게 진료할 때 안과 장비 다 준비해서 가야 되고요. 어르신이 오른쪽 배 아래쪽에 혹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아프고. 네. 그래서 외과 선생님하고 방송과 선생님하고 같이 협진을 해서 그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단순한 낭종으로 확인이 돼서 간단히 수술을 했고 아마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외과적 수술도 하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신의 두리비인후과 원장님이신데요. 아마도 이분 어르신은 아마 건강 결핍 때문에 구강 질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뒤에 통역분도 굉장히 아주 우리말 잘하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진료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저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가족하고 같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치과 충치 제거하기 위해서 마취하고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치과 진료 세트 준비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이동식 최어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치과 진료할 수 있도록 커다란 장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또 이제 장비까지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뭐 낭종이 있어서 오신 환자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그런 간단한 수술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외과 선생님들도 가시고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선생님도 가시기 때문에 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이상과 관련돼 가지고 피부에 고름 잡히고 농양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수술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햇빛 때문에 눈에 익상편이라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간단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갑자기 개명이 되는 잘 보이고. 네. 그런 간단한 수술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경이나 파스 이런 거 사실 얼마나 손쉽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인데 이런 게 이분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또 뉴스에도 방영이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프놈펜 갔을 때도 캄보디아 국영 TV에 2회 정도 보도가 됐고 이번에도 국영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활동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합계도 봉사 끝나고 네. 시엠립 주정부 우리나라 도조에서 지사님이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같이 감사장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그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충청북도 의사, 충청북도 봉사자들의 그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정 그리고 캄보디아도 가깝게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인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간 외교관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큰일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의료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으로 산모들 그 심장박동 처음으로 듣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얼굴 초음파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진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마 세상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엄마가 처음으로 캄보디아 엄마가 임신 몇 주가 됐고 아기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나리자 미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엄마의 미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요. 네. 모든 질병을 다 진단을 하고 말을 하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여가로 있는 경우 그런 건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꾸로 있으면 수술해서 분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네. 캄보디아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산모들에게 얘기하면 조금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산파 노릇사라는 어른한테 노인한테 그 여가분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여가인 경우에도 그럼 자연 분만으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해서 분만하면은 큰 무리가 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릴 때, 제 어릴 때 산부인과 처음에 제가 트레이닝 받았을 때 여가 분만을 아래로 정상 분만 시도를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배운 그 적절하게 의료 지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캄보디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여가인 경우에 어떻게 조심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우는 아이가 거의 반죽음이 돼서 아빠의 손에 들려서 왔습니다. 아기 얼굴보다 더 큰 혹이 있었고요. 어디에 혹이 있던 머리에 거예요? 있었습니다. 머리 안에? 머리 바깥에 다행히도 진찰을 했는데 두피에 있었던 혹이었었고요. 네네. 아기 아빠가 아무래도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시내 큰 병원에서 찾아가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시내에 가더라도 외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병원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생각도 못 하겠네요. 네,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인데 다행히도 두피 농양이었었고요. 외과적인 수술로다가 그리고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요, 다음날 그 저희들 아까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있는데 같이 오른쪽 그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아이가 같이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할 때 저희들 같이 갔던 봉사자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박수를 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아주 놀랄만한 그 행복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가게 되면. 아니 이게 이제 아이의 머리만한 크기의 혹이 있었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두피에 있는 거면 사실 크게 위험했던 건 아닌 아무래도 거였죠? 아닙니다. 그게 아기의 고름이 있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전신적으로 폐혈증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호흡도 했군요. 거의 아주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때 아마 치료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들 그 아이를 못 보았으면
아마도 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 다행히도 저희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었고 아주 적절하게 치료가 돼서 아주 굉장히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모님들께서도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뭐 프로그램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제 해외 의료봉사를 가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의료 지원도 하실 테고 또 다른 뭐 준비된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준비해 가세요? 아이들하고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위생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같이 놀이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에 같이 저희들 봉사자 가족들 아이들도 같이 갔습니다. 꽤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의료봉사단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가족을 동반하라고 제가 권유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요. 딱 3분이면 서로 말을 통하지 않아도 서로 웃고 깔깔거려 같이 놉니다. 저희들 그거는 캄보디아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간에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봉사활동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립병원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시엠립 지역 주변에 똠네사 포수라고 충청북도 많은 호수가 민물 호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수상가옥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아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학용품도 전달을 하고 생필품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제대로 물 아까 식수 문제 있기 때문에 정수기 전달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은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 몇몇 분들이 그 시내 한 번도 시내 큰 곳에 나가보지 못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시내 그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 3D 아트 센터라고 아이들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뷔페 저희들 지금 뷔페 식당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 아이들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점심 식사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원장님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금 접촉으로 계속해서 후원하는 문제들을 지금 현재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떤 마음이 또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아이들이 우리 도움을 받지만 그리고 그 기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어릴 때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 과구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무심천 앞에는 여름에 비만 오면 장마 때문에 아주 엉망했던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어릴 때 이 지역에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제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에게 우리 충청북도의 정을 전달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마도 캄보디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또 그 아이들도 커서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감을 분명히 받았을 것 같고요. 또 분명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원 물품도 되게 많았어요. 뭐 약도 있었고 등등. 근데 이제 뭐 물티슈도 있었고요. 네네네. 아까 이제 정수기 살짝 말씀을 해주셨고 생존 빨대라는 것도 네네네. 있고요. 네.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 캄보디아가 상수도 하수도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시골에 들어가면 대부분 빗물을 받아가지고 항아리에 받아서 사용하고 나면 펌프 가지고 하는데 물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수인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전염병들에 걸릴 수 있죠. 그 생존 빨대가 굉장히 그 거창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휴대용 정수기를 얘기합니다. 사막이나 오지 탐험할 때 쓰는 거고요. 가격이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합니다. 하나당 크기가 한 20-30cm, 한 지름 한 5cm 정도 되는 원통형 시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개인용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걸 생존 빨대라고 그래요. 하나 가지고 한 생수 한 200병 정도 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번에 저희들 준비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요번에 생존 빨대는 저희들 갔을 때 2, 3일 전에 시엠립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재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빨대 가져간 거는 이번에 사실은 고아원 아이들한테 개개인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넘겼어요. 캄보디아 보건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몇 박스 굉장히 많이 보냈고요. 대신 고아원하고 주변 마을들에는
아까 제가 그 약수터 갈 때 그 플라스틱 네. 물병에다가 개인 생존 빨대 휴대용 정수기를 연결하면 우리 직장에서 생수통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 2, 3, 정수기처럼 쓰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거를 이번에 그 고아원하고 주변 마을에 100여 개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여건이 되면 네. 내년에 그 정수약이 있습니다. 하나당 10리터 정도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약이 약도 있습니다. 아, 네네. 약을 넣으면 물이 약 깨끗해지는 하나를 거예요? 네. 흙탕물에다 넣으면 10리터 정도 정수랍니다. 그리고 마실 수 우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근데 그 가격이 실제로 하나당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생존 빨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수기 아이디어 내서 정수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수약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캄보디아 정부나 아니면 마을에서 우물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수도 시설을 네.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한참 유연한 것 같아서 이런 개인용 생존 빨대, 휴대용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정용 정수기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티슈는 저희들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판촉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소한 것들인데 그게 이번에 저희들 그 봉사단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병원을 하신 분이 병원 판촉물 굉장히 한 10박스 정도 가져가셨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아이들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 거의 다 안 닦잖아요. 그죠? 그럴 네. 때 아이들 닦고 식사 전에 꼭 닦게 하고요.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물자들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시골 오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저희들 봉사활동 갔을 때 생존 빨대 정수기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 그 캄보디아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이제 내년 봉사활동 때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우리가 취약 지역이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3, 4년 전 청주 청원 통합이 됐을 때 네. 지금은 청주시가 서울보다 더 큽니다. 지금도 청주 외곽 지역의 청원 지역에는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주시 의사회장을 할 때 당시 청주 시장님께서 청주 청원 통합이 될 때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고 청원 군민들하고 화학적 통합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 4개 보건소하고 같이 청원 지역의 낭성이라든가 아니면 가덕이라든가 아니면 옥산 지역의 봉사활동을 같이 나갔었습니다. 첫 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요양시설의 요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원로하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지금은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사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는 없어가지고 저희들 없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 의사회에서 네. 의료봉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러 그때 나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회장 3차 때에는 지금 아직 시설 장애인들이 청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손길이 필요한 곳인데 거기에도 아직은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 장애인들 그 당시에는 장애인 학부모 연대 분들 그리고 충북 장애인협회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나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보건소 분들 지금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이 약사회, 치과의사회 그다음에 한의사회도 같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청주 지역의 취약 의료 계층을 다 상대로 봉사활동을 해왔고요. 네. 아직도 그렇지만 청주 시내에 손길이 필요한 곳, 지역뿐만 아니고 계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개발하지 않은 곳이 그리고 꽤 있걸랑요. 청주에도 이 사직동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그런 시설에 계신 분, 또 이제 취약계층들은 병원 진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을 좀 전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봉사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걸 계속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삶에 가져오는 변화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을 합니다.
가기 한 번 발을 내디긴 힘들지만 봉사활동 한 번 가면 한 번만 가는 분들 없걸라는 계속해서 많이 가십니다. 저희들한테 느끼는 것도 많고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다 자기 맡은 바 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의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 낫게 해주는 것 그리고 아픈 분들 그쵸 하루하루 일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들 굉장히 저희들한테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 봉사활동 하는 것 다른 봉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봉사 받는 분들도 행복하게 해주지만 봉사하는 저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발걸음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치석 충북의사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염성 질병 또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지구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인류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피플 앤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